최근 한 달 동안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가 15% 이상 급등을 했고요. 네. 12월 초에도 상당한 랠리를 보일 수 있었던 거를 펩트론이 꺾었다고 보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차별화된 기업들은 올라간다. 내년도 주식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K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K 프리미엄 원조라고 하면서 바이오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더 기대가 있는 거고, 유동성 확장 국면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매력이 더 높아질 거라 그렇게 좀 보고 있었고요. 최근에 에로 기대가 계속 있는 기업들 아무리 봐도 저평가다라고 하는데 잘만 선별하면 그 안에서 또 탑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강세는 이어질 것인가? 사실은 반도체 중심으로 그 전에 사실 조방원이었고 그죠? 예, 조방원 전 그 다음에 반도체 강세장에 오면서 너무 딴 게 못 갔을 때 그래도 올라올 수 있는 건 바이오다 했고요. 네. 역시나 바이오가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의 이제 올라온 바이오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가 저점에서 2배 올라온 종목들이 많았고, 네. 반도체 소부장 쪽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그동안 그때 이제 10월달에 소외되었던 바이오가 11월달에 강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최근 한 달 동안 그 바이오 그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가 15% 이상 급등을 했고요. 네. 코스피 200 헬스케어는 5% 정도 상승 나왔고, 코스피가 4.5% 빠진 동안에 코스닥이 2.4%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 디커플링 현상이 특이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의 디커플링은 별로 발생하기 흔치 않았는데 그런 게 발생을 했고, 주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에베바이오 말씀드린 것처럼 1112 기술 이전 3조 8천억과 지분 투자 나오면서 네. 지금 시가총액이 당시에 5조였던 게 지금 11조까지 올라왔고요. 코론 TCG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TGC 임상 3상 성공 기대감 때문에 한 95% 정도, 지금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올라왔고, 최근에 로키트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임상 승이라든가 중국 지주 호재 이슈로 지금 2배 이상 올라왔고요. 또 이제 IPO 시장에서 많이들 뭐 에임드 바이오라든가 그 알지노믹스 이런 기업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최근에 에임드 바이오는 청약 증거금이 15조가 넘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바이오 쪽에 열기가 뜨거운 상태인데, 그런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11월 달에 그 AI 버블론, 특히 이제 이런 성장 둔화 우려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좀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는 둔화가 나왔고, 그러면서 바이오가 새로운 주도주로서 부각이 됐었다는 거죠. 이거 촉발되는 게 ABL 바이오 1112 그렇죠. 그 기술 이전이 컸습니다. 그 글로벌 트렌드 자체도 비만 치료제 시장이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1112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저도 이제 1112를 저희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강해요. 바이오 중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텍 그 ETF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거의 7개월째 계속 강세 흐름에 있고요. 글로벌 자금이 그 바이오 쪽으로 상당히 유입이 가속화되는 것들이 국내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래서 한양증권과 최근 SK증권에서 내년도 전망을 내놨는데, 유진투자증권이랑 상상증권에서 나온 걸 보니까. 네.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은 내년에 이제 기술이전 성과라든가 신기술 경쟁력도 부각이 되고, 그런 경쟁력을 보유한 그 중소형주들의 부상이 지속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바이오 쪽의 소부장 쪽 주목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상인증권 이달미연구원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 핵심 모멘텀의 어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주요 이제 임상 데이터 발표가 있고, 기술 수출이 집중적으로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뭐 연내 추가 에로도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에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에벨바이오 에로 나왔지만은 그래파드 T라든가 다른 쪽에서 추가 에로 가능성이 있고, D&D 파마테, G2D 바이오 에로 기대가 지금 최근에 에로 기대가 계속 있는 기업들 주가 여전히 차별화 강세에 있어서 이런 모멘텀들이 내년에 좀 더 있다. 그러니까 지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더 기대가 있는 거고, 오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관련 종목들이 폭등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바이오 섹터의 전망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장기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단기 모멘텀으로는 연말 에로 이벤트 가능성에서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급 변동시 이제 하락시 저점 비중 확대 이런 식으로 저점 매수를 했고요.
올해 내년 탑픽 종목으로는 비만 치료제 쪽에서 비만이나 메시 그 R&D 이벤트가 있는 그러면 색칠기나 한미약품 그리고 삼성바이오 로직스 인적 분할 효과라든가 네.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 부분 리가켄바이오 그 ADG 시장 확대에 따라서 또 후기 임상 성과 기대하고 있고 삼성바이오 에피스라 협력을 하면서 핵심 ADC 링커 기술을 보유한 인투셀 뭐 이렇게 다표를 얘기했고요. 기타 관심 종목으로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상장 이벤트 그리고 오늘 폭등을 한 삼성 에피스홀딩스 여기 아무리 봐도 저평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이제 분할하고 나서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급락했잖아요. 예, 근데 시총이 네. 한 9조까지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이거 너무 싼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단순히 지주사가 아니라 삼성 그 바이오 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제 지주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오 에피스의 매출이 그대로 다 연결로 잡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바이오 시밀러에서 매출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할 상장한 이후에 동사가 뭐 인투셀이라든가 프로티나 등 통해서 그 ADC 관련된 신약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개발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희가총액 9조밖에 안 한다? 나서 좀 의외했죠. 그리고 MSCI 그 편입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편입을 하려면 한 11조는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리고 한 13조면 안정권이다고 했는데 오늘 13조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MSCI 편입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그러니까 ABL 바이오랑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지금 MSCI 편입 가능성이 있어서 두 기업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팔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저도 아침 그래서 이거를 그 구조 있을 때 먼저 샀으면 좋았는데 리포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도 막 이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월 1일에 삼성증권에서 리포트 나왔는데 조금 부족했고 그리고 오늘 나왔는데 하나증권 리포트 나오니까 그냥 폭등해서 아침에 좀 붙긴 붙었는데 사고 싶은 만큼 못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있는 사진 정도로만 그냥 보유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게 사실 ABL 바이오가 이제 좋은 소식 나오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삼성바이오도 이제 한 달 거래 정지 됐던 거 아닌가요? 상장하면 기대감이 있었는데 상장 첫날은 뭐 두 종목 다 빠졌죠, 그죠? 에피솔딩에서는 겁나게 밀렸고, 그죠? 그쪽이 이제 재평가가 되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고 결국은 보면 제일 핫한 거는 어쨌든 그 신약 개발 쪽과 함께 비만, 그죠? 네, 비만 쪽에서도 이제 펩트론이 조금 그 계약이 공동연구 계약이 사실 뭐 원래 24개월인데 14개월만 표시를 했고 그거를 그 코스닥 그 공시팀에서 알게 돼서 정경 공시 요구해서 24개월을 다 기재했다 이런 내용이라서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12월 초에도 그 바이오 섹터가 상당한 랠리를 보일 수 있었던 거를 지금 펩트론이 꺾었다고 보시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차별화 왜냐하면 바이오가 자체가 다 각자 노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차별된 기업들은 올라간다. 다만 그 바람에 시가총액 상인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멈췄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또 금리 환경 자체가 또 바이오에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금리는 이제 내려가는 쪽이다. 예. 예. 최근에 그래서 그 지금 어디 미래에셋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그 내년도 주식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K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뭐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조선 방사 요거를 이제 성장 K 프리미엄의 중심이라 얘기를 했고요. 그 금융 지주, 그 정부 정책 수혜에서 업종들, 2차 전지라든가 턴어라운드 쪽,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 유동성 증가 환경에서 유리하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산업 구조적인 강화된 산업 경쟁력으로 기술 수출 모멘텀도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유동성이 우리나라 같은 유동성 증가하는 환경이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 확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 확대로 그 유동성 확장 국면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 이번에 이제 내년도 그 정부 총 지출이 추경 포함해서 한 728조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대략 8% 정도의 지금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거고 이게 결코 작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고요. 또 이제 그 K 프리미엄 원조라고 하면서 바이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래에셋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종목은 뭐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로직스,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렇게 지금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제 기술 수출 모멘텀 계속 이어진다는 거고 이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확장에 따른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는 바이오가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대체로 이제
그 제조업들의 경기 둔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더 높아질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전 상자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만약 이전하고 나면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더 확산될 수 있다 정도로 있고 여전히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D&D 파마텍, 오스코텍 등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코로나 장세과와 달리 코스닥 바이오 신흥장과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경기 회복 기대가 좀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항상 헬스케어가 강했다 정도로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이번에 좀 쉬어갈 때 그러니까 양쪽 아까 투트랙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오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쉬어갈 때 잘 모아가자라고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야 뭐 지금의 이 세상의 변화들 AI 혁명의 중심에 있는 거니까요. 내년에도 그렇고 실적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핵심에 있고, 근데 반도체에 필적할 만한 필적까지는 아니지만 반도체에 가면서 한편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제2의 주인공 정도 될 수 있는 섹터는 어디냐? 뭐 바이오 2차 전지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주로 지금 핵심으로 투자해야 될 섹터가 물론 뭐 조방 원전도 성장은 좋지만은 뭐 조선주 쪽은 아직 저점이 좀 안 잡혔어요. 엔진 쪽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소위 말하는 반바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익 성장이 좀 다른 기업들 그 안에서도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전기차는 안 좋고 ESS는 좋으니까 네. 그 안에서 그러니까요. 차별화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에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반바지를 할 때 반도체 바이오 지주사를 얘기했는데 요즘은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죠? 예, 그런 그 컨셉이 이제 맥락에 맞는 그런 점입니다. 네. 코스닥 정책 활성화도 얘기했고 어쨌든 바이오 시장 바이오에 이게 잠깐 반짝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좋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바이오 쪽에 이슈가 많아요. 이런 따른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는 반면에, 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도에 그 에로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에로 나올 기업들과 그리고 임상 발표하는 것들도 그리고 제가 오늘 따로 뭐 소개할 기업들 중에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 기대감으로 있었던 것들이 실현되면서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 섹터 기업들 올해 많이 올라와 왔지만 그 안에서도 내년에도 더 기대가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잘만 선별하면 그 안에서 또 탑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